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토트넘 게시판에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과 똑같은 이 속상한 모습의 우리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랑 똑같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속상했던 이유가 있죠. 바로 T1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러 왔던 그런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 소식과 더불어 가지고 애슬레틱에서는 토트넘이 아스톤빌라를 4대1로 이긴 이 경기에 대해서 솔랑키의 최고의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평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도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일찍 나온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체력도 아꼈고 토트넘이 이겨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체 당시만 해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미쳤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 뇌가 혹시 다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도 있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예전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전에도 교체 사인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화를 내는 모습이, 혹은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드에서 잡힌 적이 꽤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기 싫은 거는 뭐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토트넘 팬들이 이 상황을 지금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히샬리송을 대신 희생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사 세옹지마 아니냐.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 가지고 들어간 이 히샬리송이 몇 분 뛰지도 못하고 어시스트를 하나 기록하자마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손흥민의 햄스트링이 만약에 똑같은 패스를 했을 때 올라왔더라면은 이건 진짜 악몽 아니냐. 손흥민 선수는 극복할 거다. 어쨌건 우리가 이겼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이기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 상황을 계기로 더 강해질 것이다. 그쵸?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라면은 이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부상을 안 당하게 더 몸 관리 잘해야지 라고 하는 게 손흥민 선수의 어떤 반응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커 앞에서 교체를 당했다는 게 좀 슬펐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SKT1 그 롤드컵에서 이번에 우승한, 이 세계 대회죠, 월즈에서 우승한 그 주요 선수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런던에 왔기 때문에, 런던에서 결승전이 펼쳐졌기 때문에 온 김에 이제 그 토트넘의 경기도 보게 되는, 손흥민 선수가 초대했다라고 이야기도 있는데, 여튼 토트넘의 경기를 보러 이 전설적인 페이커 선수와 더불어 가지고 팀원들이 함께 온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 보면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어떻게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 앞에서 그 손흥민 선수를 교체시킬 수 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경기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지같이 플레이하는 걸 보고 있네라고 이야기하다가 후반전이 끝나고 나서 아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환상적인 경기를 준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수정하기도 하고, 오늘 너무 슬픈 경기력을 보여줘서 미안합니다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 이랬다가 아니야 우리 완전 돌아왔어 이러면서 이 경기의 어떤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그 어시스트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좋았죠. 사실 제가 또 직캠으로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 T1 선수들이 브래넌 존슨이 골을 넣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시스트를 한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인데, 손흥민 선수가 호응을 유도하는 장면이 있고 SKT1 선수들이 막 엄청 기뻐하는 장면이 직캠을 통해서 찍히기도 했습니다. 진짜 캐리아 선수 너무 기뻐하는 거 너무 귀엽고 구마요시 선수도 그렇고, 페이커 선수는 그래도 침착하네요. 그래도 침착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구마요시 선수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직캠도 이제 그 나왔는데, 이 장면도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제가 뭐 경기 내 장면은 저작권 이슈로 못 넣지만 직캠은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측면 쪽에서 잡아가지고 타이밍 보다가 우독이 돌아 들어가는 타이밍에 그대로 사실은 이 타이밍 자체가 되게 예리했던 게, 우도기가 이제 돌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같이 막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그 딱 찰나, 손흥민 선수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바로 크로스를 올리죠. 이 크로스를 올린 장면이 굉장히 예리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솔랑키 그리고 존슨이 뛰어 들어갔지만 존슨의 발에 닿으면서 결국에는 골이 완성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고, 이거를 직관한 SKT1 선수들,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깨춤을 추고 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체가 되면 손흥민 선수 좀 아쉬울만 하죠. 그래도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교체된 이후에 3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EPL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나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꽤 오랜 시간 부상을 당해 있고 지금은 이제 부상으로 인한 컨디션 조절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리그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팀이다. 이거는 심지어 맨시티, 첼시, 리버풀을 제치고 말이죠. 브렌트포드가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토트넘이 골을 많이 넣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점은 리버풀이 이제 19개의 득점 그리고 6개의 실점으로 최소 실점을 지금 리그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골득실 13점으로 가장 높은 골득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으로 높은 골득실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요. 토트넘입니다. 22개의 골을 집어넣고요. 11개의 골을 실점했습니다. 그러면서 득실차가 이제 11개죠. 11의 득실차를 기록하고 있고 맨시티가 이제 토트넘보다 한 골 덜 넣었고 실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맨시티와 거의 뭐 비슷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력도 어떻게 보면은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골득실은 토트넘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니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경기 토트넘이 운이 좋았고 아스톤빌라가 운이 나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솔랑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공격진이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애슬레틱지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브래넌 존슨의 피니쉬와 함께 revitalized라고 했거든요. 다시 생명력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만들어낸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 경기 지표를 살펴보면은 4골, 토트넘이 4골, 아스톤빌라가 1골을 넣었는데 골 기대값은 2.6 대 1.9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톤빌라는 골 기대값보다 좀 못 넣었고 토트넘은 골 기대값보다 많이 넣었는데 그런데 애초에 뭐 골 기대값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토트넘은 16개의 슈팅, 6개의 유효 슈팅, 아스톤빌라는 12개의 슈팅, 하나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협적인 공간에서 슈팅을 하지도 잘 못했고요. 토트넘은 조금 더 박스 안쪽에서의 슈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율은 51대 49로 꽤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필드 틸트를 보면 그리고 실제로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했는지를 보면은 토트넘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졌다. 그리고 PPDA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상대방이 6번 6.2번의 패스를 할 때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나은 압박을 보여줬다. 사실 아스톤빌라에 비해서 2배 더 나은 압박을 보여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랑키가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솔랑키의 개인 기록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번 시즌 20개의 슈팅 오른발 10개, 왼발 4개, 그리고 헤딩 6개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서 4골을 넣었습니다. 골 기대값은 3.7인 거를 보면은 뭐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 평균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토트넘에게는 그나마 이런 평균적인 골게터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트넘이 상대방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백포스트 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굉장히 그 주요 메소드, 이 골을 넣는 주요 방식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이라면은 윙어가 이제 반대쪽에 있는 윙어, 그러니까 팀메이트 자신의 동료가 크로스를 하는 지점에서 반대쪽에 있는 윙어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슈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백포스트 스트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올려줄 때 반대쪽 윙어인 브래넌 존슨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골을 넣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백포스트 트래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완전 상대방을 놀리듯이 아주 여유롭게 크로스를 올려버렸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존슨이 그대로 골을 넣어주면서 최근 존슨의 폼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존슨이 7개의 골을 기록했고 손흥민 선수의 8골 다음으로 토트넘에서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게 존슨이라는 것도 BBC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죠.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 너무 좋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존슨의 마무리도 진짜 끝내줬습니다. 물론 토트넘에게 좋은 일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존슨이 너무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로메로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트넘이 좀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낫다. 드라고신이 이번에 뭐 공중볼 경합도 굉장히 많이 이겨내줬고 그리고 이제 그 공을 가지고 있을 땐 좀 더 잘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벤 데이비스가 또 경험 있는 선수로서 같이 파트너가 되어 있을 때 이 두 선수가 일단은 존 듀란 그리고 올리 와킨스를 잘 막아냈다는 이야기와 함께 유로파 리그에서 갈라타사라이 전까지는 이 두 선수가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안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이 못 이겼다면요. 진짜 상상도 하기 싫지만 브렌트포드와 승점 동률로 가까스로 득실차 때문에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11위군요.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여기에서 비약적인 승점 3점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도약을 했습니다. 7위까지 도약을 했고 아스톤 빌라와 이제 맞닿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토트넘은 아무래도 첼시, 아스날, 아스톤 빌라가 미끄러지기를 바랄 거고 미끄러진다면은 토트넘이 승리를 할 때마다 이 팀들을 하나씩 제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 노팅엄이 또 3위에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또 EPL 팬으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여하튼 토트넘이 이번 시즌 탑4 안에 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EFL컵, FA컵, 유로파, 과연 우승컵을 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체력의 그리고 이 부상을 좀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로 좀 이른 시간에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4대1로 이겼다. 이거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스쿼드가 그래도 예전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또 토트넘 선수들이 4골이나 넣은 이 아스톤 빌라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